전국에 계신 수발놈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2025년 대비 편입학 원서 지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신촌 단과고요. 제가 혼자 몇 번 좀 찍어봤는데 이야기가 이게 썰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질 않아. 왜? 혼자 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일부 학생들을 모시고 우리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내용은 바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개별 상담 및 인강생들은 개별 매일 상담을 진행을 하겠죠. 그때 요 공통적인 내용은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 갖고 진행할지 설명을 아젠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의 촬영 목적과 그 다음에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학교별 전형 방법, 각 학교 모집 요강을 근데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우리가 지원을 전략하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FAQ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가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질문이 중간중간에 나오면 바로바로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바로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우리 편입은요, 객관적 데이터가 학교에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는 토익 점수 그 정도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커트라인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평균 점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 객관적 지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의 배경은 저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을 쭉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의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공통적으로 질문 많이 나오는 걸 할 건데,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학과 선택은 조금 저에게 질문하는 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업만 진행을 했지 여러분들의 깊은 어떤 인생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학과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는 건 좀 어려운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선생님 A과를 쓸까요? B과를 쓸까요? 그거는 뒤에 나오는 전략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쓰세요. 편입의 뭐예요? 장점이죠. 수능은 한 번 시험 보고 우리가 뭐 몇 군데, 두세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우리 편입은 매번 시험 볼 수 있고 그날에 따라 컨디션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많이 합격하는 합격률을 높이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경쟁률은요, 소신 지원했을 때는 쳐달라 보지 마세요. 근데 제가 뒤에 얘기하는 전략 지원을 할 때는 맨 마지막 날 그 정도 잠깐 보는 거 좋지, 수시로 들어가서 경쟁률 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대 1, 40대 1이에요. 근데 우리 평균 몇 개 쓰는지 혹시 아세요? 10개 써요, 보통. 그러면 30대 1이 아니라 40대 1이 아니라 몇 대 몇이 되는 거냐면 3대 1, 4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쟁률에 대해서 너무 큰 고민하지 말고 100대 1이에요. 그 한 명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지막까지 학습에 매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학과별 커트라인은 알 수가 없으나, 알 수 없다고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회적 커트라인은 존재합니다. 어느 학과가 높다? 맞아요. 어느 과가 낮다? 네, 맞아요. 그 정도의 사회적 커트라인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 객관적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통계 또 살짝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모집단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뽑는 인원들도 100명 이상이다, 50명이다. 그러면 분명히 커트라인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몇 명? 2명, 3명? 그죠? 많으면 30명 맞아요. 그 다음에 뭐 10명 맞아요. 그런데 한 30명 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커트라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2, 3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최상위에서 우리 뭐 1위, 2위, 3위, 여기가 우리가 비메이저과예요. 비메이저과인데, 자, 1등, 2등, 3등, 4등 하는 친구가 갑자기 이 비메이저에 꽂혀서 다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커트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알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적 커트라인은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성적이죠. 그 다음에 학교 성적을 보지 무슨 뭐 정성적 평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대부분 학교가 이렇죠. 또 일부 학교는 성적만 보겠다. 그 다음에 우리 성적과 공인영어로 보겠다. 이러한 일반적인 전형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뭐냐 하면 자소서를 요구하는 전형이에요. 자, 한양대학교는 첫 단계에 우리 100% 성적으로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가 있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가 지금 1단계에서 올해 전형이 바뀌었습니다. 1단계에서 토익으로 일정 배수로 거르겠대요. 자, 거기에 객관적으로 몇 배다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명 모집에는 모집 인원의 10배수, 15배. 여기에서 성적에서.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뭐 2에서 3명에서는 뭐 10배수.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굉장히 많이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최종 인원이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은 몇 명이냐면 지금 10배수니까 30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30명 이상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쟁률이 만약에 20대 1이라면 6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 통과해요. 그러니 토익 점수가 그리 중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돼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던가 그렇게 해야지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도 성적과 그 다음에 서류 이렇게 있는데, 자, 왜 자소서를 요구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왜 자소서를 요구할까요? 역지사지. 왜 자소서를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이 학생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 학생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측면에서 우리가 자소서를 우리가 쓰면 돼요. 자,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에서 공부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적대에서 공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지원할 학교와의 어떠한 학과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잘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할 거예요? 돈 주고 여러분들을 활용할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만 잘 안다면 바로 이 자소서의 목적이 나오는데, 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수업을 따라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동일 계열이라는 거예요. 동일 계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소서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읽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자, 자소서의 비중이 큰가요? 저는 일정 비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 성실성이죠. 만약에 300자를 쓴다. 그러면 300자 맞춰야죠. 200자를 요구한다. 그러면 200자는 맞춰야죠. 그 정도의 정성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학과와 지원 학교의 연계성에 대한 서술은 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도움은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지만 그 G 뭐 있죠? GP 뭐 이런 거. 자,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3만 원 프리미엄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학사 편입입니다. 학사 편입도 그러면 동일 계열에 들어갑니까? 자, 학사 편입의 취지는 뭐냐? A 대학에서 우리 뭐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요번에 무슨 뭐 생명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전공에 대한 걸 열어놓기 때문에 우리 학사 편입은 동일 계열에 대해서 완전 우리 무관합니다. 그러니 그냥 자소서 그냥 FM대로 잘 쓰시고 하는 거지, 지원할 때도 학사 편입은 동일 계열, 비동일 계열에서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적제 전공과 동일 계열 또는 유사학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저도 좀 어려워요. 가끔 선생님 저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어디하고 이렇게 매핑을 해야 될까요? 이거 저도 힘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과와 그 다음에 철학, 연계성 물어보면 돼요. 네, 그걸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원 전략의 요소를 볼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적이죠. 성적. 자, 성적이 10% 이내냐, 10과 30에 있느냐, 뭐 이렇게 극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는 대한민국은 대학의 레벨이 존재합니다. 다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연고, 그 다음에 서성한, 중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구분을 지었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한 건 바로 뭐냐 하면 자소서를 요구하는 그러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는 메이저냐, 저는 메이저를 전화기 수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메이저는 요거를 좀 제외한 건데 자, 여기에 중간에 있는 학과도 있어요. 무슨 뭐 이거 유사학과 있죠. 화공하고 뭐 유사학과. 그 다음에 전자하고의 유사학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요 중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메이저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열은 동일 계열이냐,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곳이 동일 계열이냐, 비동일 계열이냐, 이러한 것도 전략의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를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 이것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일반 편입이냐, 학사 편입이냐, 특별 전형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성적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적 10% 이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10% 이내인데 여기에는 영어 성적도 포함이에요. 영어 성적은 기명 모의고사, 기명 영어 모고 기준으로 우리가 시험을 봐요. 그럼 문과, 이과 토탈 성적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빼기 10%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빼기 10%를 하는 이유는 문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과의 고수 학생들을 좀 제외하고 본인의 위치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의 성적이 다 이렇게 안에 들어온다면 저는 여기를 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자기가 근데 문과에서 이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과에서 이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과에서 이과를 지원할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상담 안 받습니다. 상담 안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적이 10%에서 30%에 있는 학생들은 자, 제가 우선이란 말을 쓸 거예요. 우선이란 말을 쓸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날짜가 안 겹쳤어요. 그러면 안 쓸 거예요? 이 편입의 장점을 살려야죠.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이라는 거지. 우선. 자, 10에서 30%에 있는 학생들은 우선 날짜가 겹쳤을 때 여기로 위주로 가세요. 자, 요거 우리 화면 캡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위주로 가시고 그 다음에 3에서 50%인 학생들, 3에서 50%인 학생들은 우리 어디 날짜가 겹쳤을 때예요. 어디 위주로 가냐 하면 여기 위주로 가세요. 자, 그 다음에 50에서 70인 학생들은 날짜가 겹쳤을 때 얘기예요. 여기 위주로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좀 여기를 중심으로 좀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를 안 쓸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써야죠. 날짜가 뭐예요? 안 겹치면.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 있던 학생이 여기에 있던 학생이 한양대에 이렇게 학사 편입으로 합격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다고 자기가 너무 날짜가 안 겹쳤을 때 당연히 지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적과 학교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저 학과는 올로 쓰는 거 반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올로 쓴다. 여기에 있는 학생이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이 올로 쓴다. 괜찮아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부터예요. 자, 여기부터는 우리 올로 쓰는 거 반대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부터 한 이 정도까지는 여기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무자르듯 5대5 거기에서 우리 여기를 좀 더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지만 올은 반대란 얘기예요.
올 반대입니다. 여기도 섞어 쓰는 걸 저는 찬성을 하는데, 자, 우리 이야기의 우리 근간은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는 무조건 동일 계열 위주로 쓰는 거예요.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는 동일 계열 쓴다는 걸 꼭 그거는 원칙이에요. 그거는 원칙입니다. 자, 그런 원칙을 갖고 제가 메이저 우리 쭉 나눠 쓰는 거, 일률적으로 쓰는 거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비메이저다. 비메이저를 꿈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올로 쓰는 거 환영입니다. 다 써요. 예를 들어 참 이 학과를 얘기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메이저를 만약에 나는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 다 쓰는 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동일 계열이냐 비동일 계열은 비동일 계열 우리 동일 계열 비동일 계열은 뭐에 관련이 있는 거냐면 자소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소서를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의 그 문제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분은 또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특별 전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특별 전형, 오케이? 특별 전형이 제일 커요.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학사 편입. 그러면 내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지금 인원이 배수가 큰 차이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에 대한 전략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성적 기반으로 먼저 학과에 대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메이저하고 비메이저 성적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올로 여기는 뭐예요? 다 써도 돼요. 하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메이저를 많이 쓰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올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학생들이 메이저를 쓴다? 그러면 여기 위주로 우리가 메이저를 좀 쓸 필요가 있어요. 비메이저를 쓴다. 그러면 성적과 관계없이 다 괜찮고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저는요 이러한 두 개 학교를 잡아서 전략 지원하는 거를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본인의 제가 여기서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생명을 전공한 학생이 전자공학을 지원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은 몇 프로냐 하면 30%예요. 상위 30% 학생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한양대하고 성대는 자, 뭘 요구하죠? 자소서를 요구하니까 생명 계열에 어떤 과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잡아서 하나는 꿈을 실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대도 뭐예요? 자소서를 요구해요. 그러니 생명 계열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선생님 저는요 전자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전자를 써야 되겠습니다. 쓰세요. 상위 30%니까 어때요? 좀 전자 쪽으로 치우쳐서 상관없겠죠. 쓰세요. 그 다음에 경희대도 전자를 쓰세요. 근데 건국대는 또 하나 뭐예요? 생명 계열로 쓰고, 그 다음에 인하대는 전자 해서 여러분들이 자, 두 개 대학을 잘 잡고, 선생님 이 대학은 무슨 과를 쓸까요? 그런 질문보다는 항상 두 개 과를 갖고 오셔야지 돼. 두 개 과를 갖고 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테니, 자, 누가 하나, 제가 실명 밝히지 않을 거고요. 성적도 밝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예시로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궁금한 거. 네. 자, 화학이고요. 자, 우리 A군입니다. 화학을 전공했고요. 뭐 하고 싶어요? 화공, 전자. 자, 여기에서 지금 복전을 전자를 했는데 얘가 수료 증명서에 나와요? 그럼 됐어요. 근데 그 성적 증명서에는 이제 복수 전공이라고 뜨는데 수료 증명서에는 화학과라고 수료 증명서에는 화학과라고만 써요? 저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동일 계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학 바빠요. 대학 지금 뭐 입시 때문에 얼마나 바쁘고 또 편입학 때문에 뭐 정신 없지만 입시가 더 커요.
거기에 더 포커싱 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서류 같은 거 보지 않을 건데, 자, 그러면 자, 어느 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두 개의 대학 한번 잡아보세요. 저기는 두 개로 자, 어느 학교? 중앙대, 중앙대하고 경희대, 경희대. 그러면 본인은 상위 몇 프로인가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상위 20%라고 할까요? 상위 20%라고 할게요. 아니요. 뭐 50%라고 할까? 50%? 상위 50%. 상위 50%예요. 그러면 그래요. 상위 50%면 점수가 좀 낮은 거죠. 그러면 중앙대는 자소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화학과를 쓰는데 화학과는 화학을 봐요. 그러니까 화학 계열로 써야 되겠죠. 화학과는 화학 봅니다. 화학 계열로 써야 되겠죠. 근데 경희대는 꿈이 지금 전자인 것 같아요. 복전에 전자를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경희대는 전자를 쓰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두 개를 잡아서 자기네 위치를 보고 아 여기에 나는 자소서의 메리트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화학 계열, 그 다음에 경희대는 전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비군입니다. 예를 들어 몇 프로라고 할까요? 30%. 그 다음에 전공이 뭐죠? 전자인데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한양대랑 전자 똑같이. 아 똑같이 전자요? 자 30% 학생이고 동일 계열 지원자예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 한양대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를 한번 비교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일 계열이니까 자소서 메리트도 가져갈 겸 전자 써야 되겠죠. 서강대 전자 써야 되겠죠. 자소서를 안 보는 학교들은 전자를 안 쓴다고 했을 때 자소서 보는 학교가 많으니까 그냥 거의 다 올 메이저가 돼버리는 게.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한번 잡아봐요. 성대, 성대하고 중앙대. 아,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왜? 둘 다 뭘 요구하는 학교에?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니까 안 되죠. 다른 거 한번 잡아보세요. 자, 성대하고 경희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대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네. 성대 자소서 없어졌어요? 아, 제가 아까 서류 그렇죠? 서류죠? 미안합니다. 서류죠, 서류. 아, 서류가 그게 동일계열 보겠다는 거예요. 동일계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일계열. 자, 동일계열 보는데 성대는 동일계열의 메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전자를 갖다 쓰고 경희는 바꿔 쓰자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비군이 이 전자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서성한 정도는 나는 전자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요. 이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때 경희대는 무슨 비메이저과 하나? 사람 많이 뽑는데. 요거 하나 쓰는 게 좋겠죠.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학사 편입은 크게 이런 게 상관없는. 학사 편입은 자소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학사 편입 한번 해볼까? 자, 우리 C군이에요. 자, 이거 카메라 잡히나요? 자, 아니요, 건들면 안 돼요. 자, 우리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C군입니다. C군이에요. 자, 상위 몇 프로예요? 학사 편입이에요. 몇 프로냐면 우리 40%라고 합시다. 오케이? 40%. 그러면 학사 편입은 뭘 고민할 필요 없어요? 동일 계열 그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면 자, 40%이기 때문에 자, 두 개 대학 이렇게 네 개만 한번 잡아 주세요. 한양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꿈은 뭐예요? 수학과. 그러면 자, 여기하고 여기 중에 인원 많이 뽑는 데가 어디예요? 자, 지금 우리 모집 요강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몇 명 뽑아요? 예를 들어서 5명 뽑아요. 여기 몇 명 뽑아요? 1명 뽑아요. 그러면 뭐야? 수학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야? 다른데. 그 다음에 여기 중앙대 몇 명 뽑아요? 5명 뽑아요? 여기 몇 명?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학생들
2명. 그러면 여기 수학과 여기는 뭐냐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인원도 분명히 영향이 모집 인원도 분명히 영향이 있죠. 학사 편입은 우리가 여기에 요소에서 동일 계열하고 비동일 계열의 요거는 빠집니다. 자, 한 명만 더 하던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더. 네. 자, 우리 D군입니다. 꿈은 뭐예요? 네? 생명 쪽. 그 다음에 학사 편입이에요? 일반 편입이에요? 일반 편입이에요? 자, 몇 프로라고 할까요? 성적을. 50으로 잡을까요? 자, 50으로 잡으면 학교 한번 4개만 말씀해 보세요. 과기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그러면 여기에서 자소서를 요구하는 학교는 어디죠? 건대죠. 그죠? 자, 그리고 전적대에서 전공이 뭐예요? 무역. 이제 그렇죠. 이런 예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자, 그러면 무역의 생명을 공부하고 싶다. 건대는요. 과기대는 생명 쓰세요. 그 다음에 서울은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높아요. 이게 어디죠? 서강대. 자, 건대는 여기가 괜찮으니까 여기도 생명 계열 한번 써봐요. 일반적으로 생명이 우리 사회적 커트라인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쓰는 것도 안 쓸 거예요? 날짜 안 겹쳤는데 써야 되죠. 도전해야죠. 그 다음에 경희대하고 서강대. 생명이에요. 사회적 커트라인이 분명히 조금 좀 낮은, 분명히 좋은 학과예요. 전망도 있고 그러는데 좀 낮으니까 여기는 다 그냥 생명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국대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서 인원을 여기서 이제 생명 계열이 많은데 인원이 많이 뽑는데 거기를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학생이 상위 20%예요. 그 다음에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를 비교할 거예요. 서강대하고 성균관대 비교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날짜가 겹쳤어요.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랑 날짜가 겹쳤어요. 근데 성균관대 뭘 봐요? 동일 계열을 보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지 돼? 서강대로 가야 돼요. 됐네? 네, 이렇게 자, 우리 예시를 몇 개 들어줬는데 이런 예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적과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2개를 비교하면서 2개씩 항상 고민해가면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FAQ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을 풀면 한두 개 틀리는데 최상위 모의고사를 보면 50% 이상입니다. 저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기출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론서와 문제집에서 공부한 게 기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익숙한 문장과 익숙한 문제였어요. 한두 개 틀리는 거 잘하는 거지만 본인의 실력은 5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위는 지금까지 봤던 문장 구조도 아니고 지금까지 봤던 식도 아닌데 범위 내죠. 범위 외가 없었습니다. 이 범위 내의 내용을 잘 인지했는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상위의 점수가 본인의 성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수학만 학습한 수발놈입니다. 영어 보는 학교도 지원할까요? 자, 이러면 이제 목표가 어디가 돼버리냐면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 뭐 이런 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가서 떨어요. 그러니 영어 보는 학교도 앞에 있으면 한두 개 정도는 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건대는 한번 동일 계열이라면 건대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시험지를 줬다 뺏는 그러한 기분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가서 수학만 열심히 풀러서 다 맞추고 그 다음에 영어는 종교의 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갖고 온다면 합격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땡땡대와 땡땡대의 날짜가 겹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서류를 보는 학교와 보지 않는 학교 이걸 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한양대하고 제가 아까 서강대하고 성균관대 예를 들었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한양대, 성균관대, 시립대, 중앙대, 건국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성균관대는 자소서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서류가 있어요. 정성적 평가가 있다는 얘기야. 동일계열 본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 바로 건대하고 성대예요. 이게 제일 강해요. 그 다음이 시립이에요. 그 다음이 한양하고 중앙이에요. 그래요. 한양하고 중앙에 문과생이 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일반 편입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과 비동일 계열이 합격한 케이스는 있어요. 50% 이상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있어요. 무슨 화학과 학생이 미래자동차에 합격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이렇게 이과에서 이과로 가는 케이스는 있는데 문과가 합격한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문과가 합격한 경우는 서강대 꽤나 많아요. 우리 작년에 수발놈 중에 우리 땡땡 우리 수발놈이 있었는데 정말 수학을 잘했는데 행정학과예요. 그래서 전략을 서강대로 쫙 몰아서 서강대 열심히 준비해서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합격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류가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또 뭘 봐야 돼요? 자소서를 보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겠어요? 자기의 위치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날짜가 겹쳤어요. 다 써요. 왜? 시간은 발표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A 대학하고 B 대학이 날짜가 겹쳤어요. 시간을 발표 안 했어요. 다 써요. 그리고 그 전에 시험을 봐왔겠죠. 근데 와우, 여기가 높아요. 여기보다 낮은 학교야. 근데 시험을 너무 잘 봤어. 나 기분이 좋네. 그러면 도전. 이런 식으로. 아니, 날짜가 겹쳤는데 시간이 달라. 그럼 가면 되지 뭐. 근데 이제 시간이 뭐예요? 같은 그런 경우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 시험을 잘 봤어. A 대학으로 가면 되고 나 갔더니만 계속 죽 썼네. 그러면 뭐예요? B 대학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날짜가 겹쳤을 때. 편입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합시다. 다 쓰는 거예요. 자, 서성안에 넘어가고 싶습니다. 서성안의 특징이 있나요? 먼저 서강대 특징 말씀드릴게요. 문과, 이과 구분 없어요. 점수만 높으면 돼요. 근데 학점이 좋아야 돼요. 거기에 학점이 봅니다. 학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 동일 계열 봐요. 근데 학사는 안 보죠. 학사는 또 뭘 좋아하느냐? 학점은행제 학사가 아닌 정식 대학 졸업한 학사 있죠. 거기는 1차만 합격하면 거의 다 합격이에요. 면접 잘 보세요. 면접 때 BSC만 안 하면 돼요. 면접 볼 때 우리 몇 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역사를 전공한 학생이 학사예요. 건축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왜 지원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고궁 수리자가 되겠다는 멘트를 면접장에서 한 거야. 그랬더니 어때? 딱 매핑이 되지. 그래서 바로 그러면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바로 합격한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학사 편입은 동일 계열 안 봅니다. 하지만 명분은 챙기세요. 한양대 동일 계열 선호가 있는데 선호가 있어요. 있는데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오직 성적으로만 평가합니다. 그래 말이 좀 어필이 있네. 자, 뭐냐면 동일 계열 선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그러니 전략이 나와요. 문과 출신이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좀 공략해야 되겠어? 서강대. 동일 계열이다. 그러면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그 다음에 수학은 한양대 하고 성균관대의 특징. 뭐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해서 성균관대 몇 문제 버리는 거예요? 두세 문제 버리고 진행하는 거. 이런 전략 여러분들이 잘 갖고 들어가시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일반 학사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자, 일반과 학사 모집 인원 차이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자, 일반 편입이 20명
학사 편입이 4명.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크죠? 그죠? 이럴 때 나는 자, 자기만의 원칙 학사 편입을 나는 3명 여기가 어떤 자, 이게 어떠한 값을 갖지 않더라도 나는 학사 편입이 3명, 4명 자기 나름대로 4명 이상이다. 그러면 학사 편입 다 쓰는 거예요. 여기 안 보겠다는 얘기야. 4명 이상면 다 쓰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건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치에 대입해서 고민하지 말고 빨리빨리 결정 내리고 학습에 몰입하면 됩니다.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서 15가 나오죠. 근데 일반 편입이랑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적어. 그러면 학사 편입. 근데 얘가 더 커. 그러면 뭐예요? 일반 편입이 더 커. 그러면 뭐야? 일반 편입.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때 질문이 들어왔네요. 학사 편입인데 만약에 일반 뽑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반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동일계 비동일계가 영향이 그렇죠. 자,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이 지원이 가능해서 일반 편입으로 딱 썼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동일 계열, 비동일 계열의 영향을 받는 거냐? 맞죠? 자, 우리 제 합격자 인터뷰에 정우성 수발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학생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학생이 학점은행제의 학사였는데 일반 편입이 인원이 많이 뽑아서 그쪽으로 갔는데 다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됐어요. 뭐 이런 케이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들 계속 원서 갖고 이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고민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말고요.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서 2개 아니면 뭐예요? 학사 편입의 어떤 그 수치, 자기만의 식 이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입해서 빨리빨리 쓰고 경쟁률 보지 말고 그 다음에 학업에 매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이라고 해서 영어하고 수학의 비중을 어떤 학생들 보면 제로섬 게임 하고 있던데 절대 그러지 말고 윈윈 게임 할 수 있도록 영어하고 수학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펜을 놓지 않은 자가 승자가 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괜히 엉뚱한 고민하지 말고 영어, 수학 학습에 지금 학교 성적이요? 다 끝난 거 아니야?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다 끝난 거 아니야?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조건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성적밖에 없어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제가 준비한 2025년 대비 편입학 원서 지원 전략에 대한 영상을 말씀을 드렸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두시면 제가 이 영상의 댓글은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현광생들은 1대2 상담 요거 외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랑 같이 1대1 상담 진행하도록 하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꽤나 오래 찍었네? 얼마 찍었어? 40분.